그날 저는 그 아이가 예비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화를 참고 싶었지만 결국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68살. 이 나이에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언제? 겨우 그 한마디만 물었어요. 다음 달이요. 서연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죠. 다음 달이라니. 고작 한 달.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5월인데도 날씨가 차가웠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민수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석 달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냥 그래, 좋겠네 하고 넘어갔어요. 아직 결혼까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38이니까 천천히 알아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결혼이라니.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제 마음처럼 어지럽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10년 전이었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저는 민수랑 단둘이 살았어요. 민수는 28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때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버티겠다고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민수는 효자였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제 말벗이 돼줬고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겠다고 했죠. 명절이면 친척들 만나러 갈 때도 저를 꼭 챙겼어요. 저녁 먹고 나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엄마, 나 있잖아.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외롭다고 하면, 제가 아프다고 하면 민수는 달려왔어요. 그런 민수가 이제 제 곁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죠. 아들 결혼시키면 며느리가 딸처럼 챙겨준다고, 손주도 생기면 외롭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 중에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명절에 못 오겠다고 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아들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 며느리.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려웠어요. 내 차례가 되면 어떡하지? 며느리라는 존재.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가 돼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해주면 우습게 볼 것 같고, 너무 무섭게 굴면 아들이 멀어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건강도 좋지 않았죠. 1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부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어요. 관절 수술,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써버렸고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거든요. 민수한테 말하면
당장 도와주겠다고 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이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미뤘어요.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죠. 병원비도 밀렸어요. 이번 달 것만 내고 지난달 건 다음에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시어머니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다고 무시하는 거 아닐까? 민수가 신혼생활 즐기는데 제가 짐만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빗줄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물을 쏟을까봐 조심조심 마셨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결혼 이야기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돈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엄마, 주무셨어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서연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점심 같이 해요. 괜찮죠? 괜찮냐고 물었지만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래. 감사해요, 엄마. 서연이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행복이 부담스러웠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 만남, 첫 인사,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죠. 뭘 입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그날 오전 저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무릎 관절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거든요. 민수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병원비 밀린 것도 혼자 처리하고 싶었어요. 아침 8시쯤 저는 집을 나섰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 다녔죠. 다들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68살. 이 나이에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떠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없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접수 창구에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죠.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가웠어요. 몸이 으슬으슬했죠. 앞에 있던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었어요. 아니,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접수 창구 직원이 조용히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도 곧 저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접수 창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환자 이름이요? 여직원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죠. 윤정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정형외과 검사 결과 확인하러 오신 거죠? 네. 3층 정형외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병원비가 좀 밀려 있으세요.
지난달 분이랑 이번 달 분 합쳐서 15만 원 정도인데요. 오늘 납부 가능하세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병원비요. 지난달 납부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여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비난처럼 들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낸 줄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어젯밤부터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지나서 기한이 지났으면 연락을 하든가. 왜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사람 창피하게 이러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접수 창구 앞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병원비도 못 내는 가난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자 드렸는데요. 그리고 전화도 2번 드렸어요. 전화? 언제요? 저한테 전화 온 적 없는데요. 사실 전화가 왔었는지도 몰랐어요. 제 핸드폰은 오래돼서 문자도 제대로 안 왔고 모르는 번호는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화가 났어요. 결혼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고 잠도 못 잤고 무릎도 아팠고 병원비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모든 게 억울하게 느껴졌죠. 여직원이 뭔가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요. 오늘은 그냥 갈래요. 다음에 올게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여직원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 잔. 여직원이 자기 책상 옆에 있던 캔커피를 꺼내 들었어요. 아마 저를 달래려는 거였겠죠. 미안한 마음에 커피라도 드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필요 없어요. 동정은 필요 없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여직원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다 꼬이는 건지, 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지,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여직원한테 화를 낸 걸까? 사실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병원 그 여직원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당황한 표정, 미안해하는 표정, 저한테 커피를 건네려던 손,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결과 어땠어요? 그냥 다음에 다시 가봐야 한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결과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에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결혼 이야기도 병원 일도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일어날 일을, 그 여직원이 누구인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죠.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여직원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낸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들어야 했어요.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약으로 버틸 수 있는지 알아야 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죠. 엄마, 오늘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그럼 나중에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갈게요. 민수는 늘 그랬어요.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11시쯤 저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습한 공기가 무릎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그 여직원이 또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접수를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접수 창구에 사람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저는 뒤에 줄을 섰죠. 앞에 있는 사람들 너머로 창구를 보니 다행히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나이 든 여자 직원이었죠.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쪽 창구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바로 그 여직원이었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여직원도 저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환자 이름이요? 다행히 제가 선 창구는 다른 직원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쪽을 봤죠. 윤정이요. 정형외과죠? 3층으로 가시면 돼요. 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여직원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온 사람들이겠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윤정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 상태가 좋지 않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더 늦으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요.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하셔야 하고요. 3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입원이라니. 민수가 알면 당장 수술하라고 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민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다음 달쯤 다시 오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술비, 입원비, 게다가 밀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죠.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약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했거든요. 약국은 로비 한쪽에 있었어요. 약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그 여직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요? 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직원은 조금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드리려던 거예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캔커피 2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지난번에도 거절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요. 병원비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여직원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게 더 불편했어요. 됐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여직원이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여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봉투를 꼭 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꼭 참고 있는 것처럼요. 왜 저렇게 떨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여직원은 그대로 가버렸고 저는 약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떨리던 손, 작아진 목소리, 고개 숙이던 모습.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저도 힘든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어요. 엄마, 병원 어땠어요? 그냥 약 타왔어. 수술은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민수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제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서연이 만나러 오기로 했어요. 기억하시죠? 응. 서연이 엄마 뵙고 싶어 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음식도 물어봤어요. 민수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짓는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기대되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했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민수가 저녁을 먹고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온 전화였겠죠. 지난번에 여직원이 말한 게 맞았던 거예요. 내가 확인을 안 한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죠. 병원에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받지 않았던 거예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올랐어요. 여직원한테 소리 지르던 제 모습, 화를 내던 제 목소리.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사과하러 다시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죠.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수술 걱정, 돈 걱정, 결혼 걱정.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달을 가렸다 드러냈다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나이에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걱정은 더 많아지고 힘은 없어지고 의지할 곳은 줄어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린 빨래를 했어요. 손으로 빨래를 하다 보니 무릎이 더 아팠지만 그냥 참았어요.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죠. 점심때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토요일에 엄마 좋아하실 만한 음식 만들어 오겠대요. 기대하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어 온다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음식까지 준비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있어도 뭐라고 말해야 하지? 너무 칭찬하면 이상할 것 같고 안 하면 실례일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토요일에 며느리가 오니까 집에 과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저기요, 윤정희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또 그 여직원이었어요. 네, 저 병원에서 환자 지원팀에서 일하는 김서연이에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서연.
이름을 처음 들었죠.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를 또 꺼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부담스러웠죠. 됐다니까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필요 없어요. 제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마트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서연은 눈물이 글썽해 보였어요. 하지만 참는 것 같았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카트를 밀고 그냥 가버렸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서연이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서연이 작은 바구니에 라면 몇 개랑 우유 하나만 담고 있었어요. 저게 다야?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건가? 왜 저렇게 조금만 살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산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과, 배, 귤. 토요일에 며느리한테 내놓을 과일들이었죠.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토요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병원 여직원 서연이라는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났어요. 떨리던 손, 숙이던 고개, 글썽이던 눈. 왜 자꾸 생각나지? 하지만 곧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토요일이 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올 거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창문도 닫고 바닥도 닦고 화장실도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집이라도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병원인가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평병원 환자지원팀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서연이 아닐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윤정희님 맞으시죠? 병원비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병원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지난달 분이랑 이번 달분 합쳐서 15만 원이 미납되어 있으세요. 내일까지 납부 안 하시면 다음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사무적이고 딱딱했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5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이번 달 연금으로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게다가 토요일에 며느리가 오는데 음식도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민수한테 말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민수는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어요. 다음 달에 조금씩 갚자.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어차피 당장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토요일 기대되시죠? 응, 그래. 서연이가 엄마 뵙고 싶어서 벌써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할까 고민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어요. 그래, 부담스럽게 하지 마. 아니에요. 서연이가 하고 싶어 해요. 엄마, 서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민수가 강조했어요. 그렇구나. 서연이는 마음이 참 착해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어려운 분들 병원비 지원받을 수 있게 서류도 도와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병원, 환자 지원팀. 설마,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서울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병원일 리가 없었죠. 무슨 병원인데?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은평병원이요. 집에서 가까워서 좋죠? 나중에 엄마가 아프시면 서연이가 잘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은평병원. 제가 다니는 그 병원이었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엄마, 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토요일에 보자고 하니까 서연이도 긴장했나 봐요. 자꾸 전화해서 엄마가 뭘 좋아하시냐고 물어봐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은평병원, 환자 지원팀,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를 거절했던 그 여직원. 그 사람이 민수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아니, 곧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한 거지?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2번이나 커피를 거절했어요. 3번이나 마주쳤는데 매번 차갑게 대했죠. 그 사람이 민수의 여자친구인 줄도 모르고 어떡하지? 토요일, 이틀 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온다고 했어요. 민수 여자친구로 제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할까요? 당연히 기억하겠죠. 2번이나 화를 낸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할까? 민수한테 말할까? 아들 어머니가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사과해야 하나? 토요일 전에 전화해서 사과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숙이던 고개, 글썽이던 눈, 커피를 건네던 모습, 미안하다고 했었지. 서연은 저한테 사과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요. 병원비 연락을 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제가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고 했죠. 마트에서도 사과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요. 나는 뭐 했지?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거절만 했어요. 내일 모레면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해요. 이번엔 병원 직원이 아니라 민수의 여자친구로, 제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요. 어떤 얼굴로 봐.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새벽 4시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죠.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고요. 민수는 모르겠지. 민수는 서연이 저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서연이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왜 말 안 했을까? 서연은 왜 민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자기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말하지 않은 걸까요? 설마 모르는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제가 민수 어머니인 줄 모르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제 이름으로 접수를 받았고 민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서연은 모를 거야. 그래요. 서연은 제가 민수 어머니인 줄 모를 거예요. 그냥 화 많은 환자 중 한 명으로 생각했겠죠. 그럼 토요일에 만나면
그때 서연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하려고 했던 그 환자가 남자친구 어머니였다는 걸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요? 당황할까요? 아니면 화낼까요? 민수한테 말할까? 사실 어머님이랑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민수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떡하지? 사과해야 할까요? 토요일 전에 전화해서요? 하지만 민수 몰래 전화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서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해요? 그냥 토요일에 사과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는 게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민수 앞에서 사과하면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민수 몰래 사과하자고 할 수도 없었고요. 복잡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 6시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병원비를 내야 했어요. 은행이 9시에 열면 돈을 찾아서 병원에 가려고 했죠. 밀린 15만 원을 내고 혹시라도 서연을 만나면 그때 사과하려고요. 민수 몰래요. 조용히요. 아침 8시쯤 저는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아니면 사정을 설명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돈을 찾았어요. 통장을 보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달 생활비로 쓸 돈까지 찾은 거였어요. 괜찮아. 아껴 쓰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쯤이었어요. 로비에 사람이 많지 않았죠.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접수 창구로 갔어요. 다행히 서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죠. 병원비 납부하러 왔어요. 네, 이름이요? 윤정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이님 병원비가 이미 납부됐는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요? 어제요. 어제 오후에 전액 납부되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낸 적 없어요. 컴퓨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만 원 전액 납부. 저는 황당했어요. 누가 낸 거죠? 누가 냈는지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김서연 님이 납부하셨네요. 김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서연이 냈다고요? 제 병원비를요? 그럴 리가. 왜요? 환자 지원팀에서 가끔 그러세요. 어려운 환자분들 병원비 대신 내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 제 병원비를 대신 냈다고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거절했는데도요? 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15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서연이 대신 냈어요. 왜 그랬을까? 손에 든 돈 봉투가 무거웠어요.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이미 냈다고 하니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에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서연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68살의 노인이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서연은 왜 제 병원비를 냈을까요?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를 거절했는데도요. 그런 사람한테 15만 원을 내주다니. 민수 때문일까? 혹시 서연이 제가 민수 어머니인 걸 알고 그런 걸까요? 하지만 민수는 분명히 말했어요. 서연이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엄마 뵙고 싶어서 긴장했다고요. 만약 서연이 제가 민수 어머니인 걸 알았다면, 아니야. 서연은 모를 거야. 서연은 제가 민수 어머니인 줄 모른 채 그냥 어려운 환자라고 생각하고 병원비를 대신 낸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도와준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 건물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죠.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서연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병원비 연락을 드린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커피를 건넨 것도 선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 거절했어요.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차갑게만 대했죠. 내가 너무 못됐구나.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아직 돈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은행에서 찾은 15만 원. 쓸 일이 없어진 돈이었죠. 저는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봤죠. 이걸 어떻게 갚지? 서연한테 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토요일 전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민수 몰래 돌려주기도 어려웠어요. 토요일에 드려야겠다. 만나면 조용히 드리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수가 옆에 있을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는 착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참 착하다고요.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고요. 정말 그런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한테 화낸 사람의 병원비를 대신 낼 수 있을까요?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누가 저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저도 화가 날 테니까요. 도와주기는커녕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서연은 달랐어요. 화를 내는 대신 사과했어요. 피하는 대신 커피를 건넸어요. 그리고 끝까지 병원비까지 대신 내줬어요.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그런 좋은 사람한테 저는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요? 오후 3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응. 서연이가 음식 준비 다 했대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오늘 푹 쉬세요. 내일 기운 내셔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토요일, 서연을 만나는 날. 어떤 얼굴로 봐.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만나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어요. 저녁 때가 됐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토요일에 낼 과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과, 배, 귤. 이걸로 될까? 과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첫 만남 예절, 며느리 처음 만날 때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읽어보니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대하세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돈 봉투가 보였어요. 15만 원. 저는 그 돈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봉투에 메모지를 붙였죠. 병원비 감사했습니다. 윤정이 드림. 짧은 메모였지만 더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걸 내일 드려야지. 민수 몰래요. 조용히요. 새벽 3시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죠.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숙이던 고개, 글썽이던 눈, 커피를 건네던 모습. 미안해.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서연한테 닿을 리 없었죠. 새벽 5시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서 입을 옷을 골랐죠.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았어요. 결국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아침 8시쯤 저는 집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거실 바닥, 화장실, 부엌 모두 깨끗한지 확인했죠. 과일도 다시 한번 씻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예쁘게 보이도록 신경 써서요. 아침 9시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12시에 갈게요. 서연이랑 같이요. 12시. 3시간 뒤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죠.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흘러갔어요. 11시쯤 저는 화장을 했어요. 평소엔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어요. 그래도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나마 나아 보였어요. 11시 40분, 20분 뒤면 민수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과일, 청소, 옷, 화장. 하지만 제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11시 50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는 손을요. 곧 온다. 곧 서연을 만난다. 어떻게 하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1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김서연이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죠.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도 알았어요. 제가 바로 그 환자라는 걸. 병원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현관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김서연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관 앞에서
저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커져 있었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엄마,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어서 들어와.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따라 들어왔죠. 신발 여기 두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 마음을 배신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서연아, 이쪽이야.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앉아요. 민수와 서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어머니한테 소개하는 게 기쁜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과 저는 달랐어요. 우리는 둘 다 긴장해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음식 준비해 왔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커다란 용기를 꺼냈어요. 갈비찜이에요. 서연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요.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서연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당황함, 불안함, 그리고 미안함. 왜 미안해하지? 서연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건 저였어요. 어머님,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공손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응,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제 대답은 어색했어요. 민수가 눈치챌 정도로요. 엄마, 왜 그러세요? 긴장하신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처음이라 그래. 서연이도 긴장했나 봐요. 그치, 서연아? 민수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긴장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어요. 그럼 밥부터 먹을까요? 서연이가 만든 갈비찜 드셔보세요.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서연만 거실에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해야 하나? 지금 민수가 없을 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죠. 서연 씨,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죠. 저기, 병원비.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접시 어디 있어요? 찬장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서연을 다시 봤어요.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죠.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갈비찜, 밥,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졌죠. 자, 먹어요. 민수는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서연은 여전히 긴장해 있었죠. 서연아, 엄마 앞에서 떠먹여드려.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먹을게.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응, 맛있어. 그치? 서연이 요리 정말 잘해요. 제가 자랑했잖아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서연 이야기를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민수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저는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요? 식사가 끝났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연이랑 좀 얘기하세요. 민수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와 서연만 다시 거실에 남았어요. 이번엔 피할 수 없었어요. 얘기해야 했어요. 서연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 저기, 병원비 정말 미안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병원비 받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잘못했어? 잘못한 건 나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기, 화장실 좀. 서연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민수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연은 화장실에서 한참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눈물을 닦고 있겠죠. 저처럼요. 5분쯤 지나서 서연이 나왔어요. 얼굴을 씻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앉았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서연이 말했어요. 사실은요. 응? 병원에서 어머님 보고 걱정됐어요. 왜?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네, 그래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화내신 거 이해해요. 저도 배려가 부족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서연은 자꾸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착하지? 민수 말이 맞았어요. 서연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 네,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설거지 다 했어요. 엄마, 서연이랑 얘기 잘하셨어요? 응, 그래. 다행이다.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커피 사올게요. 민수가 현관으로 갔어요. 금방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와 서연만 남았어요.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사실 병원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어머님이 신경 쓰였어요. 왜?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수 오빠 어머님이신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아니야. 몰라서 다행이야. 네. 안 그랬으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을 거야. 부담스러워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응? 앞으로 잘 모실게요. 서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마워. 나도 잘할게.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걱정 마. 잘 되고 있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핸드폰이었죠.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음식도 맛있다고 하셨어.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민수 오빠는 지금 마트 갔어. 금방 올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복도로 갔어요. 문틈으로 서연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야.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 혹시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 써. 민수 오빠가 계속 어머님 좋은 분이시라고 했잖아. 민수 오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서연은 정말 저를 몰랐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민수 어머니인 줄 몰랐던 거죠. 응, 이제 안심이야. 어머님도 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서연은 기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언니. 걱정해줘서. 나 이제 들어갈게.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왔어요. 서연도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 전화 받았어요.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요. 민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자, 커피 마셔요. 민수가 커피를 나눠줬어요.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을 봤죠.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대화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서연이 건네는 걸 받아들인 거였죠. 해시태그 섹션 6인사의 날. 그날 오후 민수와 서연은 3시쯤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요? 서연이 괜찮죠? 응, 좋은 사람이더라. 제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다행이다. 서연아, 엄마가 좋다고 하시네. 민수는 기뻐했어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음식도 맛있었고,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자주 와. 제 말에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커피 잔이 남아 있었죠. 서연이 준 커피, 제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 저는 그 잔을 집어들었어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어요. 서연도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저도 서연한테 사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 남기고 간 갈비찜을 데워서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현관에서 마주친 순간 당황했던 서연의 얼굴, 떨렸던 제 목소리, 그리고 조금씩 풀렸던 어색함. 이제 시작이구나. 며느리와의 관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했죠. 며칠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소 짓던 모습, 어머님 감사했어요 하던 목소리. 착한 아이야. 민수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요. 그리고 저도 좋은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서연이가 엄마 정말 좋으시다고 했어요. 음식도 맛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 진짜 맛있었어.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무슨 걱정? 엄마가 서연이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솔직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서연이 참 좋은 애더라.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수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였죠. 엄마, 결혼식은 다음 달 15일로 정했어요. 그래, 알았어. 작은 식으로 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친한 친구들만요. 그게 좋지. 서연이네 부모님도 만나 뵐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알았어.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이었어요. 아,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어서요. 나를? 왜? 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 오빠 몰래요. 민수 몰래? 그래, 좋아. 언제? 내일 오후 2시쯤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님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서연이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한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서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아, 앉아.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서연이 주문하러 갔다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여기요. 고마워.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병원비요. 어머님이 주신 거. 저는 기억했어요. 토요일에 드리려고 했던 15만 원. 아니야, 그건 너가 대신 내준 거잖아. 너가 받아야지. 아니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머님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사실은요.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더 두꺼운 봉투였죠. 이건 뭐야? 수술비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무릎 수술하셔야 한다고 들었어요. 민수 오빠한테서요. 민수한테 들었어? 네. 오빠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수술비 때문에 미루고 계신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했어요. 어머님 조건이 되셔서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제가 드릴게요. 안 돼. 그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해요. 서연의 눈은 진심이었어요. 서연아, 받아주세요. 제발요. 서연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연을 봤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요?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줬는데도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고마워.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어서 수술 받으세요. 그래야 결혼식 때 편하게 오시잖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서연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 민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서연은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할 거라고 했어요. 병원 일이 좋다고 환자분들을 돕는 게 보람이 있다고 했죠. 너 정말 착하구나.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해도 바빠. 어머님도 착하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나는 안 착해. 너한테 화도 내고 그랬잖아. 그건 어머님이 힘드셨으니까요. 이해해요. 서연은 정말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응, 민수한테 들었어. 떨리시죠? 좀?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서연이 손을 흔들며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지만 씩씩한 걸음걸이, 바른 자세, 좋은 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봉투를 꼭 쥐었어요. 수술비, 서연이 준비해 준 것. 이제 수술할 수 있겠다. 오래 미뤄왔던 수술,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수술비 드렸다고요. 응.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는 서운한 것 같았어요. 너 결혼 준비하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아프신데 무슨 부담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미안해. 괜찮아요. 서연이가 잘 챙겨드렸으니까요. 서연이 정말 대단하죠? 응, 정말 대단해. 제가 서연이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정말 다행이야. 제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었죠. 이제 괜찮아질 거야. 민수의 결혼, 서연과의 관계, 제 건강.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편안한 마음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식 2주 전으로요. 수술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결정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더 늦었으면 회복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죠.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서연 씨가 누구세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요. 그 말을 하는 게 뿌듯했어요. 며느리, 제 며느리.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었죠. 민수가 예약한 식당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라고 했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뭘 입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결국 짙은 남색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격식을 갖춰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한복 입으셨네요.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네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응. 아버님은 좀 과묵하신 편이고 어머님은 밝으세요. 엄마랑 잘 맞으실 거예요. 민수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계속 말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서연네 가족은 이미 와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큰 방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서연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서연아. 그리고 서연 옆에 계신 분들을 봤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부부였어요.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세요. 서연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 아버지입니다. 서연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예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서연이 제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수 옆에 저, 서연 옆에 서연 부모님이 앉았죠.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웠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민수 씨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서연이가 늘 칭찬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서연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서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두 분이 참 잘 어울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민수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서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찜, 구이, 여러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죠. 드세요, 어머님. 서연이 제 앞에 접시를 놓아줬어요. 고마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서연 어머니는 정말 밝은 분이었어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죠. 서연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어요. 길에서 다친 고양이 보면 꼭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그랬죠. 서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서연이 부끄러워했어요. 왜,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병원 일도 하게 된 거잖아. 그래도 서연은 여전히 수줍어했어요. 서연 씨 정말 착해요. 저도 많이 도움받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서연이가 뭘 도와드렸는데요? 서연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 일을 말해야 하나? 서연이 저를 봤어요. 눈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병원비를 도와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환자분 계셔서 도와드렸다고. 서연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이 민수 씨 어머님이셨을 줄은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서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눈으로 미소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수정과와 식혜, 그리고 한가들이었죠. 어머님, 수정과 드세요. 서연이 제 앞에 잔을 놓아줬어요. 고마워. 저는 수정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시원했죠. 그때 서연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서연아, 너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많이 속상해하던데. 엄마, 서연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었어? 엄마한테 말 안 해줬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었어. 그날 집에 와서 눈 빨갛게 울었잖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서연이 울었다고요? 저 때문에? 엄마, 정말 아니야. 서연이 애써 웃었어요. 서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어머님. 그날 내가 너한테 화냈잖아. 네, 많이 속상했구나.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니야. 너가 운 거 들었어. 서연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좀 속상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 괜찮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서연이한테 뭐.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엄마가 서연이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 병원에서 무슨 화를 냈어. 서연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그래도 엄마를 도와줬어.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수술비도 준비해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정말 못됐어. 그런데도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어머님,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은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계속 걱정했어요. 뭐가? 그분이 괜찮으셨을까?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서연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화를 냈던 그날, 서연은 저를 걱정했던 거예요. 화가 나거나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괜찮은지 걱정했던 거죠. 서연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연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도 저를 껴안았어요. 어머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서 두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요. 서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좋은 가족이 되겠네요. 서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은 가족이 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서연을 놓아주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미안해요. 보기 안 좋게. 아니에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서연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좋은 어머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제가 좋은 며느리를 만난 거죠. 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가족 이야기.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요. 서연이한테 미안했다고.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마 대단하세요. 민수의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서연이가 더 대단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날 이렇게 대해주다니. 서연이가 원래 그래요. 착해요. 알아. 이제 알아. 집에 도착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문을 닫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서연을 껴안았던 순간, 서연의 고백, 그분이 괜찮으셨을까? 저를 걱정해준 서연, 정말 좋은 아이야. 저는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서연한테 잘해주겠다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요. 양가 만남이 있고 나서 사흘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릎 수술을 받는 날이었죠. 민수는 회사 휴가를 내고 병원에 왔어요. 서연도 일 끝나고 바로 왔고요.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이 아픈 무릎이랑 작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어머님. 서연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서연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이 수술 못 받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 편해요.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병실에 민수와 서연이 있었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응. 수술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되셨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어요. 다행이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 마취가 덜 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괜찮아. 견딜만해. 제가 간호사한테 진통제 달라고 할게요. 서연이 밖으로 나갔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이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어요. 진통제를 맞고 나니 조금 나아졌죠. 엄마, 저희 집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옷이랑 필요한 것들 가져올게요. 그래, 너희가. 서연이는 여기 있을게요. 민수가 나가고 저와 서연만 남았어요. 서연아, 너도 집에 가.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서연은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너 정말 천사 같아. 제 말에 서연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은 못해. 어머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어머님 마음이 착하세요. 서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어머님, 응? 수술 잘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결혼식 때 편하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 꼭 갈게. 저 정말 기대돼요. 어머님이랑 가족이 되는 거.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나도 기대돼.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저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민수는 매일 왔고 서연은 일 끝나면 항상 들렀어요.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심심하지 않게 해줬죠. 퇴원하는 날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서연아.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와 서연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우와, 이거 다 너희가 한 거야? 네. 어머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놨어요.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수술 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엄마,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결혼식이에요. 벌써? 네. 시간 빠르죠? 그래. 빠르네. 결혼식?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민수와 서연은 저녁을 해줬어요. 간단한 죽이었지만 따뜻하고 맛있었죠.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곧이야. 민수가 결혼하고 서연이 며느리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민수와 서연은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봤어요.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비가 완전히 그쳤구나. 처음 민수한테서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비가 내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도 비가 내렸죠. 하지만 이제는 맑았어요.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5월 15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화사하게 치장한 모습, 오랜만이었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너무 꾸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아요. 가장 예쁜 어머니세요. 민수도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멋있었죠. 제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새삼 느껴졌어요. 민수야. 네, 엄마. 오늘 행복한 날이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잘해줘야 해. 물론이죠. 평생 잘할 거예요. 민수의 눈은 진지했어요. 엄마도 서연이한테 잘할게. 감사해요, 엄마. 우리는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민수가 말했던 대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예식장에 도착하니 서연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 어머니가 반갑게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복받은 날씨예요. 우리는 함께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보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연아.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머님. 서연도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면 안 돼. 화장 지워져. 제가 말했지만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더 예쁘세요. 무슨 소리야. 오늘 주인공은 너야. 저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죠. 서연아,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사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민수 오빠도 잘 모시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나도 잘할게. 좋은 시어머니 될게. 어머님은 이미 최고세요. 서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저야말로요. 예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줄, 신랑 어머니 자리였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서연이는 천사 같았어요. 민수는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죠. 서연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럼 이제 서약의 키스를 나누시겠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렸어요. 서연이는 한복을 입고 저에게 큰절을 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저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줬죠. 금반지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거였어요. 이거 넣어줄게. 어머님, 이건 내가 받았던 거야. 이제 너 차례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 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았죠. 잘할게요, 어머님. 나도 잘할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패백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작은 홀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래, 고마워.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여기요.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병원에서 거절했던 커피, 마트에서 거절했던 커피.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받아들였죠. 고마워, 서연아. 천만에요, 어머님. 서연도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커피도 마음도요. 어머님, 응?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잘 살자. 우리, 네, 어머님, 잘 살아요. 우리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 뭐 하세요? 커피 마시고 있어. 저도 끼워주세요. 민수가 우리 사이에 앉았어요.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서연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서연이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저도 감사해요. 좋은 가족을 만나서 서연이 말했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모두 끝났어요. 하객들을 배웅하고 저는 민수와 서연을 봤어요.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지? 네, 제주도로 사흘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실 거죠? 무릎이?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 그래도 걱정돼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가끔 들러서 확인해 달라고요. 서연이 말했어요. 고마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어머님,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행복하게. 민수와 서연이 손을 잡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민수가 결혼했고, 서연이 며느리가 됐고,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서연의 드레스 모습, 패백 때 큰절, 함께 마신 커피,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와의 삶, 새로운 가족과의 삶. 저는 준비됐어요. 이제는요.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민수와 서연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집에서 무릎 재활을 하며 지냈어요. 서연이 알려준 운동을 매일 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2~3번 들렀어요. 서연은 거의 매일 전화했고요. 어머님, 오늘 무릎 어때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럼 너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어. 대단하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늘 밝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문득 병원에 가고 싶어졌어요.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일하는 곳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병원이었어요. 수술하고 퇴원한 뒤 처음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니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접수 창구,
대기하는 사람들, 안내 데스크.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이곳이 무섭지 않았어요. 불편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정겨웠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릎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계속 운동하시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서연을 봤어요.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죠. 천천히 가세요.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연은 정말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있었어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세심하게요. 저 사람이 내 며느리구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연이 할머니를 병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왔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님, 서연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검진 받으러 왔어. 깜짝 선물 주려고 말 안 했지.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선생님이 잘 낫고 있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서연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너 일하는 거 봤어. 할머니 부축해 주는 거. 아, 보셨어요? 저 원래 저래요.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착하다. 정말 착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서연아, 바빠?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그럼 잠깐 얘기 좀 할까? 좋아요. 저쪽 상담실로 가요. 우리는 조용한 상담실로 갔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신혼생활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좋아요. 민수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다행이다. 민수가 잘하는구나. 네. 집안일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정말 좋아요. 서연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나도 좋아. 무릎도 좋아지고 있고 다행이에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에요. 내 덕분?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처음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서연의 고백이었어요. 미안해. 그때 일.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어머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님. 잘 지내요. 평생요. 대화를 마치고 저는 병원을 나가려고 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문득 한쪽 벽면이 눈에 띄었어요. 감사 기부함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투명한 기부함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요.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윤정희님 감사 기부함.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부함 옆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환자 윤정희님께서 병원의 도움에 감사하며 설치해 주신 기부함입니다. 모금된 금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저는 기부함을 설치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한 걸까요? 기부함 앞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윤정이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죠. 서연의 손글씨였어요. 어머님께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 저는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보이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낸 것도 수술비를 준비한 것도 모두 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돌려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머님 대신 다른 분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 하고요. 어머님처럼 힘든 분들, 혼자 외로이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기부함을 만들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어머님이 받으신 도움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머님,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할까봐, 어머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고 받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로, 민수 오빠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며느리 서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저는 그냥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자기가 한 일조차 조용히 하고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로비 천장의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죠. 비가 완전히 그쳤구나. 처음 민수한테서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비가 내렸었어요. 병원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도 화를 냈을 때도 비가 내렸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맑았어요. 비는 그쳤고 햇살만 남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따뜻함과 감사함만 남았죠. 저는 기부함을 바라봤어요. 윤정희님 감사 기부함. 제 이름이 새겨진 그 기부함. 서연이 만들어준 것. 나도 뭔가 해야겠다.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요. 서연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나무들은 푸르렀어요. 5월의 햇살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행복하게 살 거고 서연도 행복할 거고 저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죠.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5월의 바람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에 맑고 따뜻한 바람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맙다는 말이 나왔어요. 민수한테, 서연한테, 그리고 저를 이끌어준 모든 것들에게요. 그날 저녁 민수와 서연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셨다면서요? 응, 검진 받으러 갔어.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 깜짝 선물이었지. 어머님, 기부함 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봤어. 편지도 읽었고, 죄송해요. 말씀 안 드리고.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워. 남을 돕는 게 뭔지, 진심이 뭔지. 어머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서로 도우면서. 네, 어머님. 우리 셋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꿈속에서 저는 햇살 속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 속을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민수와 서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비는 그쳤고 햇살만 남았으니까요. 오해는 있었지만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 서연 씨가 보여준 그 선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